자, 우리가 이제 한국군 전차에 대해서 이제 계속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K1, A1 전차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K2 전차입니다. 이러한 K2 전차는 이제 주포 구경도 어떤 120mm 이 활강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탑승 인원도 3명으로 이제 줄었고요. 전투정도 55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사하이 연동, 이게 뭐라고 계속 얘기했죠? 지상전술 체계, 이게 이제 갖춰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피하 식별이라든지 내장 훈련이 가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기동도 뭐 상당히 어떤 1200에서 1500 마력으로 향상됐지만 도하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자열세 제어 장치 이런 것들 뭐 있어, 그 다음에 자동 항법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이 방어력에서 보면 이 능동 방어가 가능하고 하생방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격 통제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조준경 탐지라든지 응지 능력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표적 자동 추적과 뭐 전기식 포탑 이런 구동이 이제 가능한 것이 K2 전차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이제 미군 전차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씩만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M1A2 전차입니다. 승무원이 4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포가 120mm 활강포가 되어 있고요. 전력화는 1992년에 이제 전력화가 됐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는 걸프전에서 이 성능이 입증된 이러한 어떤 개량 전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라늄 이 장갑 을 통해서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이 되어 있고요. 참 보면은 상당히 우리 K2 전차나 이런 우리 전차를 봤을 때보다도 뭐 상당히 하여튼간에 좀 약간 좀 그런 어떤 얍삽한 그런 어떤 그런 그 경량화된 이런 것들의 어떤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으네요. 기능을 보이고, 그다음에 승무원의 생존성이라든지 어떤 목표 포착 능력, 사격 면중도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한 것이 이제 미국 전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러시아 T-86 전차인데, 러시아 전차인데 뭐 여기도 승무원이 3명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주포도 125mm 활강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약 적재가 45발이 되어 있고, 자, 1985년에 우리가 이제 아마 92년도에 개발한 거 미국하고 보면 상당히 하여튼간에 약간 좀 엉성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자동 장전 장치가 되고, 그다음에 대전차 미사일이 무장됐고, 이런 것도 보면 참 85년에 이렇게 개장되는데 보면 무게는 상당히 그 개발에는 아직도 소련이 그런 쪽에서 보면, 그 러시아 쪽에서도 보면 상당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어떤 승무원의 생존성이라든지 목표의 포착 능력, 사격 면중도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해서 여기는 개발된 러시아 전차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전차인데, 이 프랑스 전차는 여기서 이제 승무원이 3명이고 주포가 거의 이때는 이제 한 120에서 125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활강포가 돼 있고, 탄약 적재도 48이 돼 있고, 전력화가 이제 92년도에 전력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 장전 장치, 그다음에 자동 통합지 통제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디지털 전자라든지 사격 통제 장치 이런 것들을 탑재로 해내서 실시간 전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프랑스 전차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독일 전차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 전차, 그 A5 전차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이제 있는데, 승무원이 4명이고 여기도 주포도 120mm 활강포가 되어 있고요. 탄약 이제 여기도 42발이 적재되어 있고 거의 비슷한 거죠. 전력하는 79년도에 전력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면 독일 전차는 참 이렇게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보면 좀 다른 전차에 비해서 좀 상당한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자, 전차 장용 지금 열 영상 장치가 가능하고 있고, 비디오 영상 및 어떤 그런 표준경 조정경이 가능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그 방호력이 보강이 되고 있고, 전기식 포탑 구동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고 한 것이 이제 독일의 어떤 전차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영국의 어떤 챌린저 3 이 전차를 보면 여기도 승무원이 4명이 있고, 뭐 엔진 출력은 뭐 1200 우리가 어떤 지포가 갈 수 있고, 주포는 120mm 강선포가 되어 있고, 여기는 탄약 적재가 다른 보다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50발.
이제 전력화가 92년도에 우리가 전력화가 될 수 있고, 자 이제 복합 장갑, 이 초빔 장갑이라는 거죠. 초빔 장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 알루미늄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뭐 사각, 팔각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어떤 그게 돼 있고요. 스텔스 설계가 적용이 되고 있고, 유기압 현수 장치가 여기에는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들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잘 갖춰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전차입니다. 이스라엘 전차. 뭐 승무원이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엔진도 1200개 집혀갖고, 그 다음에 주포도 120mm, 그 다음에 이제 뭐 탄약도 50발 적재가 되는 전력화가 된 것은 91년도에 그때 전력화가 됐고 될 수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여기는 중동전과 레바논 침공을 위해서 여기에는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60mm 박격포를 탑재해서 전면에 여기에는 엔진이 여기에 구동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체 바닥 내부에서는 뭐 공간 부여, 지뢰 폭발 시 생존성 향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공간을 부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승무원의 편의성이라든지 안전 위의 설계를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적인 어떤 포탄이 있어도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승무원들의 어떤 생존성 향상을 제일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 전차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북한의 전차는 여기에는 이제 T-34 전차인데 여기는 이제 주포 구경이 뭐 85mm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이 520마력, 탄약 적재가 참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56발. 참 보면은 그때만 해도 우리가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이제 소련 1939년에 소련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기관창 2장이 장착되어 있는 거고, 이제 45년에 이제 구소련에서 도입돼서 현재는 이제 일부 후방 군단에 이제 운영 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수동식 포탑, 그 다음에 이제 선해 장치를 해서 포착 시간이 이제 지연되는 이런 또 단점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T-55 전차, T-55 전차. 여기는 이제 주포 구경이 100mm고, 그 다음에 52마력을 우리가 이제 출력을 가지고 있고, 34발 4명을 가지고 있고, 자 1964년에 도입이 돼서 73년 이후 이제 모방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소련이나 이런 것들에 들어와서 아마 이 무기들을 많이 이렇게 개발하고 모방을 했던 그런 어떤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총은 7.62mm 두 정과 그 다음에 12.7mm 한 정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9년에 성능 개량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레이저 어떤 거리 측정기라든지 이런 게 부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 견압으로 장거리 운행 시 이제 고장이 빈번한 이러한 것들이 단점으로 우리가 이제 지적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어떤 무기 개발을 통해서 향상되는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북한의 전차에서 T-62 천마호 전차입니다. 천마호 전차. 그래서 여기는 주포 주경이 이제 115mm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고 속도가 이제 50km 이렇게 가려 있고요. 탄약 적재도 40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탑 흠이 이 자동 탄피 방출구가 부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총이 이제 7.6mm 한정과 12.7mm 한정.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천마호는 1992년에 이제 개량돼서 스토커 부착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자꾸 이제 이런 어떤 향상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전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북한의 T-72 전차. 이제 조금 더 이제 향상된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포 구경이 125mm, 그 다음에 이제 뭐 엔진 출력이 뭐 780만 마력, 탄약 적재가 40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연막탄 발사기가 설치되어 있고, 스커트 설치, 그 다음에 특수장갑차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총이 한정, 그 다음에 12.7m가 한정, 그 다음에 양압 장치에 의한 화생방이 보호되는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우리가 전차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뭐 어떤 전차를 열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전차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전차의 어떤 발전 추세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력은 주포가 이제 대구경, 그 다음에 이제 활광, 이 활광포화 이제 되는 이러한 추세가 이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헬기 교전 능력이라든지 헬기 교전 능력이라든지 지능형 탄약 장착이 이제 가능하게 된 이러한 현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장전 장치가 이제 우리가 부착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기식 및 어떤 포탑 구동 장치가 여기에서는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우리가 발전 추세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기동성에서 보면 자 엔진 출력이 이제 아주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어떤 자세도 뭐 고정해서 이제는 자동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 이제 도하 능력 이런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자동 항법 장치가 이제 갖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방호력은 어떤 방호력은 여기에서는 방호형 장갑 발전, 이 다양화적인 측면에서 방호형 장갑이 발전되고 있고, 능동 방어가 가능하고 화생방 방어가 가능한 이런 이제 방호력에서 이런 어떤 이제 새로운 또 이런 어떤 침략에 대한 방어가 이제 갖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제일 중요했던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능동 방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화생방 방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또 방어가 가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탄 시기 로 인해서 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이제 방어력이 계속적으로 보완돼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유용성에서는 이제 C4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자, 지상 어떤 전술 체계, 뭐 정보나 작전, 통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뭐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연동되면서 정보 처리 체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주와 관련된 건 여기에서 아까도 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자동 그런 미래 전쟁의 운영들을 보면 인공위성이라든지 뭐 인공위성, 그다음에 항공기, 그다음에 헬기 부대, 무인 항공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 여기 저 시연동 여기에서 이제 정보가 오면 여기에서는 이제 각동 또 여기에는 어떤 그런 전차 부대라든지 여기 각종 어떤 그런 부대들 있잖아요. 장갑차 부대, 뭐 감시 부대 이런 걸 통해서 주면 여기에서는 이제 적의 포탄을 적의 어떤 그런 적전차를 이제 파괴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갖춰져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정보 능력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는 이제 시대가 과학화되면서 이제 그래서 여기에는 그 인공위성을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인공위성을 많이 띄워서 이런 것들을 어떤 감시 체계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그 전차 개발도 중요하지만 전차 개발 못지않게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그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을 포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정보를 제공하고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또 이루어져서 파격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무인 헬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헬기 부대, 항공 부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포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피하 식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표적 자동 추적이 이제는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이 발전돼 가고 있느냐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지상 전술 체계라고 했잖아요. 지상 전술. 이거하고 이제 연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장 관리 시스템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차와 지상 전술 이런 것들이 통해서 연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인공위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지상 전술 체계를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중대, 뭐 대대, 중대, 소대 뭐 이런 것까지도 뭐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떤 데이터라든지 음성 통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좋은 장비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런 그런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런 어떤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상 전술 체계 이런 것들이 연계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체제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은 자 전차 부대 정보의 어떤 실시간 전파가 가능하고 어떤 PI에 대한 정확한 전장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확한 어떤 전장 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적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디지털 데이터 이런 통신을 통해서 상하 및 수평 이런 제대 간의 어떤 전술 정보의 어떤 공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대응 파괴력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적극적인 대응 방법이 이제 강구되는 이러한 측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과거에 우리가 6.25 전쟁, 그다음에 1, 2차 전쟁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에 의한 어떤 전술, 그다음에 어떤 전투였다면 이제는 1, 2차는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포 관련된 이런 어떤 항공, 포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됐다 그러면 이제는 현재의 전술은 이제 인공위성을 관련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지상 전술 정보 체계와 연합된 이러한 연동된 이러한 체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갈 수밖에 이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실시간에 이런 어떤 정보 체계를 우리가 한번 보면 여기에서 보면 정보 처리, 이 정보 처리의 어떤 전파를 우리가 보면 자, 정보 처리 자동화 및 실시간 정보 전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포를 위해서 이게 뭐 측정을 해가지고 뭐 각이 몇 도고 뭐 거리가 얼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바로 해서 목표를 정조준해서 우리가 보면 실시간에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바로 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사거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실시간 이런 그 어떤 정보정 이런 능력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전시기 운영 여기에는 명령 정보라든지 어떤 전투 상황도 차량 상태 전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승무원 간 정보 공유로 인해서 임무 수행의 유연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은 이제 승무원 전시기 운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떤 그런 이런 항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실시간으로 전파가 되고 실시간으로 보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그 표적 탐지 위협 탐지비라든지 이런 사격 통제가 가능하고 능동방어 가능, 화생방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3호기까지인가요? 인공위성을 이제 이렇게 쏘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전쟁은 이제 정보전이잖아요. 정보전. 실제로 보면 얼마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정보에 따라서 얼마 많은 우리가 무기를 향상된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 이제 무기를 우리가 이제 쭉 그 각종 나라들의 어떤 전차를 우리가 봤지만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장갑차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겠지만 지금까지 어떤 설명한 거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좀 현재 어떤 전투 이런과 관련된 무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또 빠르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무기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보안이라든지 이런 안보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가 식별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신의 어떤 무기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가끔씩 우리가 그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어떤 그런 공산당 뭐 이런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사회를 할 때 보면 그런 어떤 핵탄두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는 있지만 실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이제 얼마나 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최신의 어떤 무기를 좀 볼 수 없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무기를 이제 볼 수 없는 것들은 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최신의 무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현재 우리가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어떤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작동하고 연습하고 뭐 예를 들어서 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는 모든 이런 그런 체계는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지상 전술 체계를 통해서 이제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전차에 대한 설명은 이제 마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뤄갈 수 있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자 전천후 이제 자동 탐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천후 표적 탐색 능력이 강화된다. 그래서 전차나 장갑차, 인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표적 탐색 어떤 능력이 이제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원에서도 이제는 어떤 그런 그 전차에서도 인원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어떤 피격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완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차 위협 탐색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전차 어떤 유도목이라든지 로켓탄 이런 것들이 이제 탐색이 가능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포탄을 그냥 사용했지만 이제 포탄에 뭐가 있습니까? 유도기가 이제 무기가 부착이 되면서 그 무기가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표적을 우리가 탐지하고 표적을 공격하는 이러한 것들까지 이제 우리가 전자전으로 이루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과거의 어떤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레이저 탐지 기능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레이저 이런 것들이 탐지가 가능한 이러한 상태를 통해서 어떤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레이저와 관계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면 뭐 항공기라든지 뭐 그다음에 포탄 뭐 여기에서 쏘는 그 일반 어떤 지상공 부대 모든 것들이 이제 레이저 탐지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그 적에 대한 또 공격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상 전술, 그다음에 CI 이것이 이제 지상 전술 체계 이것들의 어떤 연동위에서 표적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지상 전술 CI 이게 표적 정보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여기에는 어떤 그 표적을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또 받고 이렇게 해서 또 내려주고 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연계가 가능한 이런 어떤 정보 체계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천후 자동 탐색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쟁의 모든 요소들은 이제는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정보, 작전, 그다음에 통신, 지원 모든 것들, 레이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연합되는 그런 어떤 전투가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 갈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동무기 체계에서 우리가 이제 전차만 봤는데 전차만 해도 상당히 많은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장갑차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전차에서 앞에 본 거를 잠시 우리가 한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우리가 요약하면 자, 육군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죠. 육군은 지상 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고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한다. 거기에 어디에 조직되어 있냐 하면 국군 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육군의 어떤 지상군의 임무는 전쟁을 억제하고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고 유사시 지상전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명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상전은 우리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공격작전과 방어작전, 후방지역작전, 그 다음에 안정화작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네 가지 작전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공격작전을 보면 자, 공격작전은 말 그대로 적을 경멸하기 위한 그래서 적 방향으로 전투를 이끌어 나가는 작전을 우리가 공격작전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공격작전은 공격작전 형태와 공격기동 형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격작전 형태는 자, 접전 적진과 그 다음에 급속 공격, 그 다음에 협조된 공격, 전가 확대, 추격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고 이러한 작전이 공격작전 형태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기동 형태입니다. 이 공격기동 형태는 포위라든지 우회기동, 돌파, 정면 공격, 침투기동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격기동 형태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방어작전입니다. 이러한 방어작전은 여기에서는 이 방어작전은 어떤 작전이라고 하냐면 자, 공세 이전에 여건을 조성을 해서 주요 지형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획득을 통해서 이제 실시하는 작전을 우리가 방어작전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방어작전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방어작전 형태와 방어작전 시 공세 행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방어작전 형태는 여기는 지역방어와 기동방어, 지연방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방어작전 시 이제 공세 행동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역습이 있고 그 다음에 역공격이 있고 파쇄 공격이 있고 촌단 공격이 있고 그 다음에 유린 공격이 있고 소부대 공세 행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쇄 공격이라는 것은 자, 적이 공격을 위해서 대항을 갖추거나 집결 중에 있을 때 어떤 그런 적의 공격을 현저히 방해하는 이런 어떤 전술을 우리가
파쇄 공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떤 촌단 공격은 여기는 어떤 적의 전차라든지 기계 부대에 의한 어떤 그 전격전에 대응하는 우리가 전술을 촌단 공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후방 지역 작전은 자, 어떤 것이 후방 지역 작전이냐면 자, 각급 제대 어떤 후방 지역의 다양한 위협에 대해서 실시하는 작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후방 지역 작전 형태는 여기에는 이제 대상륙 작전이 있고 그다음에 대공적 작전이 있고 뭐 주요 시설, 병참선 이런 방호 작전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 지역의 어떤 방호 작전이 있고 대유격 작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안정화 작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정화 작전은 자유화 지역에서 치안이라든지 질서를 확립할 때까지 이런 재반 작전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안전화 작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다시 한번 육군의 어떤 임무와 역할을 잘 한번 우리가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작전, 지원 작전을 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동무기 체계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전차를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차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전차의 어떤 유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차의 어떤 우리나라의 전차뿐만 아니라 타국의 전차를 비교 설명을 해서 한번 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현재의 어떤 그런 전술은 여기에서는 이제는 어떤 그 전장 관리 시스템의 운영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될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차만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장갑차를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장갑차를 통해서 또 한번 여러 가지 우리는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시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뭐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요소들이 있구나. 그리고 현재 내가 사용하는 이런 전차라든지 이러한 통신 기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발전되어 왔구나 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부대에서 각급 부대에서 맡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해결하는 그러한 역할들에 충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수업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일상 만개하는 어떤 꽃들을 보면서 재충전하는 그런 주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또 잘 쉬셨다가 이제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